빠르면은 3분기 지나서부터 좀 주가에는 영향이 올 수는 있겠죠. 예, 하반기까지 재고 소진을 보시고 반도체 섹터는 보시는 게 좋고요. 그 사이에 차라리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2차 전지 섹터를 들어가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반도체 출연하셔가지고 네네. 투자 시기를 조금씩 늦춰라라고 네네네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없어요. 네. 더 늦춰라. 왜냐면은 음.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재고를 잘 봐야 된다. 지금 재고가 아직도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래요? 아직도. 네. 아직도 어마어마하고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개 합치면은 71조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반도체만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재고 수준은 지금 한 49조? 네, 71조보다 좀 떨어지죠. 왜냐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빼면요. 가전이라든지 그런 거 빼면. 그냥 이제 49조나 돼요. 두 개 합쳐서. 그리고 재고 수준은 삼성전자가 더 많겠죠. 네. 캐파가 더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재고가 다 소진이 돼야 이제 어느 정도 상승 구간이 생길 수 있고요. 반도체 가격도 지금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어저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뭐 2점 몇 프로 급등해서 오늘은 그래도 조금 증시에서 상승 방향으로 가기는 하는데 이 반도체 가격도 지금 상당히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하반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도 해결이 안 되고 재고도 많고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이제 반도체도 봄이 오겠죠. 그게 해결이 되는 구간이 좀 이번 연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49조가 해결되려면 한 6개월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한 2분기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는 있는데 네네. 그래도 뭔가 한 번 더 출렁거릴 수도 있는 거고 이슈에 따라서. 그렇죠. 왜냐면 적자는 계속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인텔의 낸드 플래시 공장을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막혔어요. 근데 그 낸드 플래시 재고가 또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근데 아마 인텔에서도 그 낸드 플래시를 SK하이닉스에 넘기면서 모종의 계약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 인수하는 대신에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DDR5 규격에 대해서 니네한테 먼저 뭐 이권을 주겠다라든지 뭐 그런 뭐 모종의 뭐 그런 계약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싼 똥을 SK하이닉스가 받았고 그 어려움을 아무래도 넘으려면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다. SK하이닉스는 더 힘들겠네요. 네, 이번 한 2분기 정도는 더 힘들어질 것 같고요. 재고가 이제 소진되기까지는. 그리고 신기술이라고 해서 DDR5가 채택이 돼서 지금 팔린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소량 판매가 되다가 DDR4를 대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정도 돼야 DDR5도 이제 많이 팔리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는 약간 고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반도체 쪽으로. 그리고 이제 무역 쪽을 보더라도 한국의 이제 무역 수치를 확인을 해보더라도 반도체 때문에 지금 맞아요.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수치를 보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주가는 뭐 선행 6개월 정도 한다라고 셈치면은 뭐 빠르면은 3분기 지나서부터 좀 주가에는 영향이 올 수는 있겠죠. 네. 하반기까지 재고 소진을 보시고 반도체 섹터는 보시는 게 좋고요. 그 사이에 차라리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2차 전지 섹터를 들어가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가 반도체를 났을 때는 네네네. 조정받은 2차 전지가 낫다. 네네네. 와, 그렇군요. 아까 5대5로 네네. 포스코 퓨처엠과 미래나우텍을 사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 정도로 2차 전지로 그냥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2차 전지 쪽을 주시를 했을 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부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그게 언제쯤이죠?
한 7, 8월 작년 어. 7, 8월? 네, 작년 7, 8월인데요. 그 전까지는 저는 상당히 반도체 섹터를 많이 보고 있었고요. 반도체에 대한 섹터, 그다음에 그런 이제 기술 발전에 대한 뭐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작년 7, 8월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내용을 보고 2차 전지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뭐냐면 바로 탈중국에 있습니다. 네, 중국을 배제시킨다. 왜냐면 중국의 전기차 내수 시장이 세계 1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2차 전지 섹터에 굉장히 정부 지원금을 쏟아 부었고요. 그 사이에 중국 업체들이 리튬 강산, 염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해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가 되면서 이건 한국의 기회다. 이건 미국이 한국에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그 기회를 누가 먹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미래나노텍을 보게 된 거고요. 물론 에코프로도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정을 거치고 다시 갈 종목이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음극재 시장까지 같이 영위하고 거기다가 이제 리튬 광산이라든지 아니면 니켈 광산이라든지 그런 광산부터 다룰 수 있는 수직 계열화가 너무나 잘 돼 있는 이제 포스코 쪽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음극재는 아까 이제 보여주셨을 때처럼 이게 퍼센트가 얼마 안 되잖아요. 네네네. 원가가요. 네, 17% 정도. 뭐 적지는 않지만 네네. 그래도 양극재에 비해서 네네. 적잖아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데가 양극재에 집중하면서 음극재 같은 거는 또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막 양극재 기술에 집중하고. 근데 반대로 생각할 때 왜 포스코만 음극재 시장을 건들고 있을까요? 지금 왜 다른 양극재 업체들은 음극재 시장을 건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워낙 저가에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래프 보시면은 중국 의존도가 음극재가 제일 높았어요. 제일 높은 이유가 중국에서 워낙 단가를 싸게 공급해주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극재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 소재란 말이에요. 이거를 한국산으로 내재화를 시켜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17%나 되잖아요. 음극재 비중이. 요 그림을 다시 네네. 보니까 그러네요. 네네. 양극재 40%, 음극재 17%. 근데 중국 60, 의존도를 줄이지 84%. 네, 중국 의존도를 줄이지 않으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하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중국과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회사가 포스코 퓨처엠이 유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서 다른 양극재 업체에서도 음극재 이거 내재화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단가 낮추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진입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 모든 저희가 요소수 사태 같은 걸 봐도 너무 해외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 포스코 퓨처엠. 그렇군요. 네. 네. 단박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음극재 기술을 높이면 양극재에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죠. 영역이 많아지죠.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거. 네.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면 이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결정 양극재라든지 단일벽 탄소 나노 튜브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중국 업체들은 이런 기술력까지 오기에는 아직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한국을 아직 따라오기 힘들다라는 것이 이런 세세한 이제 소재라든지 화학 쪽에서 한국의 강점을 중국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LG화학은 좀 어때요? LG화학도 괜찮은 기업이죠. LG화학은 이제 어떻게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의 거의 독점이죠. 독점. 그렇다 보니까 뭐 LG화학도 양극재로서는 굉장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LG화학 자체가 분사되기 전부터 가격이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퓨처엠에 비해서는 시총이 너무 크군요. 네, 시총이 크기 때문에 조금 뭐 소외된다? 뭐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양극재만 주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또 화학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가끔 언급을 하는데 이제 염호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보다 포스코 퓨처엠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지주 회사격이지만 사업을 철강 쪽으로 주 목적을 철강 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강 시황에 따라 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완전 2차 전지 쪽으로는 보기가 힘들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좀 낙관적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부터 몇 프로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뭐 범위 레인지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성장성에 기대서 예측을 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2030년까지는 성장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성장성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출액이. 엄청 크네요, 그러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향후 2, 3년간은 그런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이제 좀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좀 성장률은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향후 2, 3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한 2, 3배는 가지 않을까. 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배터리 아저씨 뭐 박승영 이사님 같은 경우 뭐 10배 간다, 뭐 5배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 주가를 이긴다. 넘어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반도체 시장보다 배터리 시장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더 커지게 될 거다. 왜냐면 저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국한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기 남사에 이제 대규모 증설을 이제 계획하고 있지만 그게 가시화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국한된다 보면은 아무래도 점점 성장성이 2차 전지에 밀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제가 바이오로 예를 들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은 1상, 그 다음에 로봇이 2상, 3상이 2차 전지, 그 다음에 제품화 단계가 이제 반도체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아직 그 수출 1위 품목은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에서 지금 성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도체 성장성이 떨어지는 걸 메꾸는 게 2차 전지가 될 거고요. 앞으로 이대로만 가준다면 반도체 못지않은 파이가 2차 전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오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이 마무리 단계 때부터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가격이 항상 변동성이 생기고 가치라는 것도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적립식 투자를 하시라 그렇게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저희가 굉장히 이제 향후 2, 3년까지도 굉장히 좋게 보는 섹터이긴 한데 뭐 에코프로 그룹처럼 급등을 한 시점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과열된 거고 조정이 왔었고 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 조정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조정기를 통해서 저가에 매집을 하면서 지분을 늘려가시는 전략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오의 지식창고의 네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